특별한 이야기와 새로운 관점, 시민영상 특이점 아지트엠으로 오늘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나선홍 아나운서 오늘따라 좀 더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이 민족의 또 대명절, 설날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개운하게 그렇게 한 해를 또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지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변을 깔끔하게 말끔하게 정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맘때 되면 이제 집안 대청소 이렇게 집안 정리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네. 우리 보빈 아나운서 네. 뭐 정리하셨어요? 하긴 했거든요. 근데 남들이 모르더라고요. 아, 그럼 안 한 겁니다. 저는 참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저희 아지트에 모셨습니다. 누구보다 정리에 진심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리 노하우들을 방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모두들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육아휴직 후 전업주부로 2년 정도 생활하고 있는 손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들에게 강영욱이 있다면 자취생들에게는 각선생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정리수납 전문가 강나오는 이선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 각선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선생. 아, 각시신가 그러셨는데, 걔들에게 강영욱이 있다면 자취생들에게는 이선생, 각선생. 이선생. 네, 우리 이은주님. 왜 콕 집어서 자취생들입니까? 제가 원룸 정리수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 정리에 좀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집을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집 정리도 하고 또 정리에 관한 코칭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요새 정리 컨설턴트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1인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1인 가구 전문으로 하시는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왜 직업군 중에서도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원룸이 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네, 팀을 이뤄서 같이 이렇게 큰 공간도 해봤는데 원룸을 정리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원룸을. 네. 네. 우리 손수정님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다가 휴직을 하셨는지. 네, 원래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영상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요? 우연찮게 살림하시던 주부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서 여유롭게 살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육아로 지친 저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있어서 부러웠고요. 그리고 저도 따뜻한 집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사실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워킹맘으로서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말이 안 돼요, 사실. 집이 항상 좀 어질러 있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직장 갔다 와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좀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막상 집에 왔을 때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큰맘 먹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주말에는 또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맞아요. 평일에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도 해야 하는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결혼 전에는 저도 깨끗하고 이쁜 집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게 됐어요. 네. 네. 야, 얼마나 또 네. 정리를 이제 잘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정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네. 손수정님의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떤 계기로 오랜 습관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리를 못했던 엄마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 물음표 하나가 자존감이 낮았던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리정돈. 네. 동화책이 저렇게 정리정돈 깔끔하게 된 건 처음 봐요. 저희 집은 정리가 잘 된 집이 아니었어요.
빽빽하게 꽂혀있던 책들, 위치를 잃은 TV와 전신거, 아, 여기는 이제 정리 전인가요? 전에. 책장에 아, 놓여있던 물건들. 꽉꽉 채워진 것들로 보기만 해도 답답했던 30평 아파트 거실을 10만 원도 그래도 되지 않는 보기에 답답해 보이지는 않는데 네, 말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렇게 심각한 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날 집에 있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정리할 것들을 재배치할 물건을 구입하고 아, 상자. 수납할 저런 공간이 조립으로 중요하잖아요. 정리를 시작해봅니다. 답답하게 꽂혀있던 책 다 버린다고 답이 나올까요? 책 정리를 위해서 모아둔 생활비로 구입한 두 물건이에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책들은 다시 구입하지 않도록 박스와 해전 책장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 회전 책장이 있군요. 책 정리할 때 버리고 싶었던 1순위 만화책 굿바이. 아, 저 정말 닳고 달았던 저 만화책이 이제 나가는군요. 나눔할 책과 버릴 책을 일단 구분해봐요. 정리를 해보니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저 가족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였어요. 지금 보지 않는 책들을 그저 방치해 두었던 내 습관.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답답한 거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방치라는 단어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정리는 저도 나, 방치하고 있는 그리고 것들이 진짜 가족이 많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네. 하는 습관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맞아요. 네. 인생을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웨딩, 아이 성장 패키지 촬영한 것과 아, 왜요? 해외여행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사왔을 때예요. 아, 웨딩 사진도 이제 들어가나요? 하지만 버리기엔 아, 정리 공간으로 추억이니 들어가야 버릴 되겠네요. 건 버리고 다시 배치를 해봐요. 아, 하나만 남기시고 네. 이제 다른 아, 것들은 넣으셨나 TV도 봐요. 이젠 정상인처럼 볼 수 있어요. 상태 좋은 물건을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행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전면 책장을 5,000원 주고 샀을 때 우와. 전 행복했어요. 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셨네요. 네. 8년 쓴 이케아 수납장 창고 정리 후 다시 쓸 거예요. 거실을 우와. 답답하게 만든 책장은 과감하게 버려요. 아, 그 아기가 책을 큰 볼 책장을 때 이제 책 빼신 앞면을 보여주면 거예요. 좋으세요. 그래서 전면 책장을 고집하게 되었어요. 아, 저희 집은 전세예요. 전세라 벽걸이 하기도 좀 그렇고 이사를 또 갈 건데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벽걸이 TV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다시 배치를 하였어요. 아이방 정리도 한번 했었기에 거실에 있던 첫째 아이 물건은 아이 방으로 옮겨봅니다. 아이가 보는 책, 거실에 전부 놔둔다고 볼까요? 먼지만 쌓여가요. 네. 저한- 격하게 공감하시죠? 아이가 다 커서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둘째가 어려서 어차피 버려도 다시 구매할 책들을 몇 권만 전면 책장에 놔두어 보게끔 해주고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두어 일주일 간격으로 책을 바꿔줄 생각이에요. 책 앞표지가 보이더니 관찰하는 둘째. 책보단 자기 얼굴이 더 신기한가 봅니다. 아, 귀엽네요. TV선 정리할 때 기사님 부르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 저 TV선 정리는 5만 원 정도 온 나온다고 집들마다 해요. 다 고민일 네, 겁니다. 맞아요. 네.
7,000원으로 TV선 정리 한번 해보도록 이거 할게요. 보겠습니다. 이거. 오. 네. 저렇게 정리를 하면은 TV를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일단 다이소에 가셔서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케이블 타일을 구매하셔야 해요. 저런 게 있군요. 셋탑박스 공유기는 십자 모양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꼬꼬핀 3개짜리 4개를 구매한 이유는 생각보다 셋탑박스와 공유기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걸어놓는 거예요, 저렇게? 선도 TV 정리에 뒤쪽에 케이블 걸어놓는 타일을 거죠? 바꿔주고요. 네. 케이블 타일을 커팅하면 끝이에요. 10분도 안 걸리는 TV선 정리. 깔끔하게 됐습니다. 깔끔해졌어요. 네. 비용도 별로 들지 않으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한다는 것은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엄마라서 행복하다는 마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확실히 여러 가지 뭐 정리하는 게 나왔지만 거실에 있던 그 커다란 책장 그거 치울 때 진짜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네. 네. 그 이제 TV도 정상인처럼 볼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자막을 적어두셨는데 TV가 원래 이제 높은 그 책장 위에 있었던 건가요? 원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 않았는데 가구도 계속 늘어나고 네. 물건도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올려놨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낮은 걸로 이제 바뀌게 되셨고. 근데 아이가 있는 집들은 사실 이 물건이 제일 골칫덩인 것 같아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알 것 같아요. 장난감 말씀. 아니, 장난감이 아니라 장난감도 장난감인데 아까 네. 영상에서도 저희가 본 것처럼 책은 정말 한두 권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들이면 막 전집, 막 20, 30권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감하시죠? 네, 맞아요. 저희 집도 거실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했던 게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책에 집착을 했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 아이가 책을 많이 보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책이 계속 쌓여만 갔고 특히나 둘째랑 첫째 나이 터울이 많이 나다 보니까 첫째가 보지 않은 책들도 계속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책들을 다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우선은 책을 분류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보지 않는데 깨끗한 책은 나눔을 해서 다른 분께 드렸고, 그리고 버려야 될 책들은 버렸고요. 그리고 전면 책장을 거실에 배치해서 필요한 책들만 놔두게 되었고, 나머지 책들은 공간이 비어있는 창고를 활용해서 넣어두고 일주일 간격으로 책 종류를 바꿔주었어요. 네. 네. 각 선생님, 우리 이은주님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정리를 되게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그 셋탑박스 정리하는 영상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원래 없었던 그 수납 공간을 창조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진짜 좋으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그 TV 선 정리하는 법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트망이랑 꼬꼬핀 케이블 타일을 먼저 구매를 하셔야 그 되시고요. 네트망이 처음에 나왔던 그 하얀색 이렇게 체크. 그물처럼 돼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셋탑박스랑 공유기를 네트망에 케이블 타일을 고정하는데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십자 모양으로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신 후에 꼬꼬핀 꽂은 벽에다 걸어주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선들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10분도 채 안 된 시간에 정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저희 집은 제가 안 보이면 되거든요. 그 선이 제 눈에 안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근데 뒤에 보면은 막
뭐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거 뭐 이렇게 네. 해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정리하면은 쉽게 이제 꺼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 각 선생님, 이은주님의 거실은 또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두셨어요? 근데 저희 집은 오히려 뭐가 없어요. 예, 가구를 별로 안 두셨어요? 예, 소파 말고는 그냥 거실장이고 뭐고 이렇게 싹 치웠어요. 네. 그랬더니 오히려 좀 넓게 쓸 수도 있고 또 그거 아세요? 가구가 없으면은 그만큼 또 수납할 물건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은 그냥 넓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10년, 20년 다 그냥 이고지고 이렇게 이고지고 맞아요. 네, 사시는 분들. 네. 아, 그런데 가구가 없으면 또 수납할 맞아요. 이유도 없겠죠. 어.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사실 가구도 뭐 짐도 자꾸 더 들이게 되는 게 현실인데 비워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도 하잖아요. 특히 뭐 옷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 입어도 뭐 내가 내년에 입겠지. 뭐 좀 더 살 빠지면 입겠지 하면서 두고 있는 옷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잘 버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냥 딱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고 이렇게 옷 못 버리는 옷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살 빠지면은 기분 좋으니까 새 옷 사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버려야 되겠네. 네.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이렇게 정말 고민될 때 보통 우리 각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아니면 아예 좀 두자 이렇게? 저는 근데 원체 버리는 걸 잘해서 너무 버려서 가족들이 싫어해요. 웬만하면 버린다? 예. 없어지면 무조건 저부터 의심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버려놓고는.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써야 되는데 올 겨울에 보니까 그냥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좀 살림살이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잘 안 쓰셨던 거는 시간이 지나도 네. 어차피 잘 안 그건 쓰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잘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어떠세요, 손정님께서는? 고민되실 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물건이라든지 소중한 물건들을 먼저 비우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또 다른 물건을 비울 때 조금 더 쉽게 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신감이 생긴다는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 지저분한 제 방을 한번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일도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마음도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시작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우리 보빈 아나운서 그 사무실 책상 제가 맨날 보잖아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먹을 걸 쌓아놔요. 자꾸 네. 허기지고 이래서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TBS의 편의점. 제 사람 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꾸 더 사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내 물건이 아닌 경우, 이제 가족들, 특히 아이들 물건인 경우에는 이게 짐도 많고 어느 정도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아이방 정리를 전에 했었었는데요. 아이방 정리할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버리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한테 이해시키는데 많이 애를 썼던 것 같고요. 다행히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본인이 꼭 필요한 물건만 놔둘 수 있게 했고, 그렇게 정리를 했고, 책 같은 경우에는 비워내고 나서 대신 보고 싶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큰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인가요? 네. 스스로 좀 자기 방 정리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엄마의 그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어려서 정리하는 게 힘들어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주니까 그 전보다 정리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워낼 건 비워내고 이제 물건들의 위치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납도 보이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좀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수납을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수납 용품 사야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짐을 줄이려다가 네. 다른 짐이 또 생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살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굳이 사지 않고도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잘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정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보통 수납함을 사면 큰 수납함 안에 플라스틱 용기 같은 용품들을 사잖아요. 맞아요. 그거 대신 이제 신문지로 수납함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신문지는 물건을 꽉꽉 채워 넣어도 모양이 잘 변형돼가지고 융통성 있게 물건을 담을 수도 있고 비용도 들지 않아서 일석이조더라고요.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군요. 네. 네네. 우리 이은주 님도 수납 아이디어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길에서 우리 왜 커피 테이크아웃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커피 홀더 네. 그 종이로 돼 있는 거 되게 깨끗하고 좀 이렇게 종이도 좀 빳빳해요. 튼튼하고 맞아요. 괜찮거든요. 네. 그거를 버리지 말고 그 모자, 책 모자 정리하실 때 왜 새 모자 사면은 그 모자 안에 이렇게 네네. 종이 끼워져 있잖아요. 네. 그 기능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특히 우리가 모자를 쓰는 거는 왜 머리 안 감은 날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가요? 저 처음 들어서. 그 냄새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냄새도. 종이니까. 너무 좋은 효과네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집에 얼른 가서 이번엔 진짜 정리를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네, 그런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네. 조금 생기긴 하는데 어떠세요? 집을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참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야 좀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집을 제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꾸니까 집에 있는 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이 정리라는 게 단순히 이제 공간만 이렇게 정리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이렇게 좀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도 집에 가면 오늘 배운 노하우대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각 선생님, 이은주님의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이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랑 협업해서 제작을 하신 거라고요. 네. 강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분들 중에서 스테이지 그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좀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취지에서 제작된 영상인데요. 옷 정리에 관련된 꿀팁들을 담은 내용이에요. 옷 정리. 정리. 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어떤 노하우들이 들어있을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네. 저는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 스테이지의 김태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인 가구 정리수납 컨설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촬영을 함께 해주실 1인 가구 전문 정리 컨설턴트이신 강나오는 이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또 오늘 촬영인 옷장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의뢰인은 1인 가구 남성분이신데 혹시 전해드릴 만한 꿀팁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1인 가구다 보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고 너무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정리법으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뢰인 댁으로 한번 가서 정리수납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 가볼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구부터 지금 막 네, 입구부터 뭐가 잔뜩 있네요. 쌓여 있어요. 정리하시는가 봐요. 네, 오늘 첫 촬영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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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옷장 정리를 신청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10년 정도 넘게 혼자 살았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다양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옷이든 이제 반팔이든 겨울 외투든 셔츠든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 없이 또 많이 쌓여 있었고 제가 잘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각 선생님 통해서 정리한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적용시켜 보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님 그러면은 한번 이 옷들을 제가 종류를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의뢰인님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모지 코트도 이렇게 좀 길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패딩도 물론 보기 안 좋지만 특히나 이렇게 좀 약간 구김이 많이 가는 이런 코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리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랫단 부분에 요 우리 바지 집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바지 집게를 요 밑단에다가 찝어주세요. 뭐 이거 혹시 자국 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염려스러우면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가끔 옷걸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 끼우면 돼요. 근데 어떤 옷걸이는 또 요런 구멍이 따로 없는 게 네, 있어요. 구겨지지 않게. 만약에 내 옷걸이에 따로 구멍이 없다 할 때는 이게 뭔지 아세요? 캔 음료수 먹고 나면은 그 어머. 위에 뚜껑 부분에 달려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떼도 떼지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짐없이 이렇게. 이 의뢰인님 같은 경우에는 니트도 종류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니트 저거 같은 참, 경우에는 네, 사실 저거 정리수나 중요합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저거 정리를 고객님들한테 잘해야 의뢰를 되게 돼요. 많이 네. 받아요. 그래서 잘 구김이 최대한 좀 있잖아요. 두꺼운 맞아요. 거는 네. 접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접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접는 방법. 또 거는 방법도 제가 조금 늘어지지 않게 거는 방법도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우리 일반적으로 옷 접을 때처럼 이렇게 우리 빨래 길 때 이렇게 하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반을 딱 접어서 그렇게 그렇게 하셨죠? 자, 내 앞에 이렇게 한번 놔둬줘 볼게요. 고리 부분이 요 겨드랑이 쪽으로 가도록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아, 고리가 이게 삼각형인데 겨드랑이 쪽으로. 요 부분이 삼각형으로 나오는데 요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팔 먼저 가실게요. 자, 무심한데 이렇게 툭 던져주세요. 무심한데 툭 던져주고 반대편. 아, 무심하게. 이게 중요하군요. 포인트가 무심해. 이렇게 하면 벌써 끝. 네, 오. 여기서 조금 더. 오. 근데 우와. 뭐 아니, 간단한데요? 하는 거리면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안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팔 부분 정도 이렇게 가볍게 떨어지지 쏙 않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한번 옷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아, 지금 의뢰인이 좀 정리를 평소에 안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니, 옷이 저기 뒤에 엄청 쌓여 있네요. 와. 네. 이야, 저 정리가 된 와, 겁니까? 깔끔하게. 오늘 깔끔하네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원래는 한 사람 옷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가 최소 걸리는데 오늘 우리 의뢰인님께서 이 정리하시고자 하는 확고한 그 의지가 있으셔서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4시간이면 진짜 빨리 끝난 거거든요. 네, 시간이 시간 만에. 걸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달라진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네, 저 오늘 처음에 이걸 할 때 저도 조금 어떻게 하나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와. 팁을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각이 나오네요. 네네. 선생님 만나니까. 앞으로 이런 정리 노하우 저도 앞으로 잘 적용시켜 보도록 하고 오늘 그와 같은 좋은 기회 마련해준 스테이지랑 강나훈 이 선생님께 모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야. 잘 봤습니다, 진짜. 네. 네. 이은주님의 옷장 정리 컨설팅 잘 봤습니다. 저희 집 옷장도 지금 정리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아까 그 의뢰인님 네. 표정이 행복해 보이세요. 아,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네. 의뢰인님도 부럽고 우리 각 선생님의 그런 정리 능력도 너무 부럽습니다. 네. 이번 그 컨설팅을 진행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신경을 쓰셨어요? 일단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장 같은 게 좀 많으셨는데
그런 옷들이 이제 일상복하고 많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1차로 구분을 하고 또 보시다시피 옷량이 조금 있으니까 또 그 구분한 것 중에서도 또 잘 입는 옷, 안 입는 옷을 2차로 한 번 더 구분을 해서 마침 또 거기 오피스텔에 개인 창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정리를 마쳤어요. 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옷 정리만 나오긴 했지만 이제 1인 가구 전문으로 모든 정리를 이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정리 안 된 이런 공간들 집을 이렇게 쓱 보고 나면 아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렇게 드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바로 떠오를 때도 있고 또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나중에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다가 막 이게 갑자기 번뜩 떠오를 때는 막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주무시다가? 그리고 제가 드라마나 뭐 이렇게 TV를 보면 요즘은 개인 집들을 많이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훈수를 두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저 가구 배치 저 옷을 왜 저렇게 해놨지? 공간이 왜 배치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와 약간 그런 좀 직업병이 있어요. 진짜 직업병이네요. 아니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정리 이렇게 하는 걸 좀 좋아하셨던 건가요? 저는 일단은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제 예전에는 정리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을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식구들이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할 만하면은 자꾸 바꿔놓는다고. 그래갖고 약간 눈치를 보면서 막 정리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우리 집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정리를 더 하고 싶은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가족들이 이렇게 싫어하시면 저희 집으로 좀 오셔가지고. 아니 녹화 끝나고 저희 해주세요. 사무실에 한번 가셔서. 네.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 정리에 진심이 느껴지고요. 네. 우리 손수정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옷을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틈새 공간이 생기니까 그 틈새 공간에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납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특히나 그 겨울 외투 같은 경우에는 긴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걸 바지걸이를 이용해서 거는 방법이 되게 신선했습니다. 진짜. 네. 우리 손수정님도 이번에 그 옷장 정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떠셨어요? 원래 10년 정도 입었던 옷도 다 가지고 있고 또 새롭게 옷을 계속 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옷들을 가감하게 버렸고요. 또 바지 같은 경우는 색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네. 비슷해서 찾기가 힘든데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니 찾기 쉬웠고 또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 없이 개는 방법을 달리 해서 보관하니까 수납장에 줄을 맞춰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줄을 맞춰서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군요. 근데 요즘 같은 겨울에는 사실 그 옷 자체가 부피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넣어도 이게 막 공간이 없고 힘들던데 겨울 옷을 보관하거나 정리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없을까요? 일단은 옷장에 좀 이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또 겨울철 옷은 정전기도 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옷길이 너무 이렇게 막 빽빽하게 수납이 되면은 그 마찰로 인해서 또 옷감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좀 안 나올 때는 잘 입는 옷하고 안 입는 옷하고 좀 구분을 해갖고 좀 일단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제가 그 겨울 외투 긴 것들을 한꺼번에 넣어놓는 그 옷장 장 안에 너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겨울에 옷을 꺼내려고 했더니 패딩이랑 이런 게 납작해가지고 이게 볼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채워넣구나. 이게 정리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집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제일 먼저 뭐 어떤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될지 우리 이은주님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진을 찍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냥 장소 구애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들여다보면서 좀 이렇게 구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바뀌었을 때 또 그 비포 애프터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진부터 저는 일단 찍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비포하고 비포랑 애프터랑 또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정리를 잘 못하면.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일단 계획을 세운 다음에 뭔가를 한다. 저는 일단 계획 없이 일단 다 꺼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맞아요. 막막해서 다시 넣었어요.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힘만 들고 네. 정리는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일단은 사진을 찍고 계획을 세운다. 그럼 그 다음에 단계가 비워내기 하는 건가요? 이 정리에도 이게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4단계 공식인데요. 처분하기, 제자리 정하기, 분류하기, 수납하기, 요 처제 분수 공식대로 하시면은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처제 분수. 처제 분수 좀 지켜. 처제 분수를 알아야지.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요. 네. 처제 분수. 이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금방 이해하기 쉬운데. 처제 분수.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네, 1단계 처분하기에서는 이제 물건을 좀 불필요한 걸 버리는데 이 단계에서는 막 너무 그렇게 머리 안 쓰셔도 돼요. 진짜 이유가 있는 쓰레기, 확실한 쓰레기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처분을 하시고 이제 2단계 제자리 정하기는 이 물건마다 이 주소를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3단계 분류는 이 좀 종류가 비슷한 물건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야지 나중에 찾으실 때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돈을 해주는 마지막 다듬어주는 과정이에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좀 더 쉬워요. 네. 처제 분수. 처제 분수. 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건을 너무 여러 장소에 이렇게 분산해서 수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쉽게 최소한 2군데 정도로 이렇게 분산하시는 게 좋아요. 분산해서.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습관이 잘 안 들여져 있으면은 금방 또 어질러지거든요. 네,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막 오늘 하루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우리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리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새로 사면은 낡은 건 버리고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루틴만 잘 지켜도 유지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루틴. 네. 근데 진짜 그렇네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는 하면서 왜 그런 정리는 습관화가 안 됐었을까? 네. 손수정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물건을 구입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습관을 좀 기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지금 없애고 생활비 일부분을 현금화해서 일주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또 집안에 계속 꾸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거는 놔두고 또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비우고 네.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 그 또한 중요하겠네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계획적으로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이은주님께서는 또 1인 가구 전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원룸이나 이제 작은 공간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원룸 공간은 이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정리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인 가구를 위한 정리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원룸은 이렇게 한눈에 방이 다 들어오잖아요, 눈에. 그래서 최대한 좀 바닥에 뭐를 많이 안 늘어뜨려 놓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손톱깎이나 뭐 이런 거 막 짜잘한 거라도 그냥 바구니 하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구 색깔이나 뭐 소품 이런 거 있죠. 그걸 그냥 단품으로 봤을 때 예쁘다 하고 구매하지 마시고 좀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해서 그렇게 좀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침대나 이런 뭐 여러 가구들이 좀 화이트 계열인데 갑자기 빨간 책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좀 튀잖아. 근데 또 보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막 사야지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무튼 저도 오늘 좀 집에 가서 이거저거 좀 정리할 게 없나. 네, 한번 잘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런
정리하는 거에도 어떤 타이밍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좀 뭔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정리할 타이밍이 이야. 아닌가. 와, 우리 집 이게 아니고 집구석. 이 이럴 집구석. 때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팍 오는데요. 확 와닿네요. 네네. 네. 어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로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집구석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해야겠어요. 네. 참. 네. 그러면 이 정리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네. 분께서, 네, 손수정님은. 정리는 답답했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줘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집안에 있으면서 사실 움직이기도 귀찮고 주부들은 무기력증이 생기기 쉽거든요. 네. 정리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활력도 생기고 마음에 있던 감정까지도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은주님 어떠세요? 굳이 뭐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아도 가장 돈 들이지 않고 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돈 들여서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정리를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가 비운다는 게 사실은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역설적인 거죠. 맞아요. 놀라시네요. 아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천이 어려워서,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은주님. 일단 우리가 살면서 뭐 물건을 더 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또 공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나가는 것도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정리는 처음에 큰맘 먹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도 태어나서 바로 양치질을 잘할 수 없고 세수를 바로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부모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정리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정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일, 큰맘 먹고 해야 되는 좀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그런 습관 같은 일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정리 꿀팁을 엄청 네. 저희가 많이 얻어갑니다. 네. 참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였어요. 새해. 네. 오늘 집구석으로 빨리 가서 네, 집이 되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야빠입니다. 오늘은 진짜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구를 이용해서 작은 가벽을 만들 거예요. 정확히는 작은 가벽 2개를 이어 붙여서 창고를 만들 거예요. 일단 원래 있는 벽에 새로 만들 가벽 바깥 사이즈를 생각해서 마킹했어요. 전 이쪽이 1300이고 이쪽이 1100이에요. 그럼 실제 안쪽 공간은 벽의 두께만큼 더 작아지겠죠? 그 다음 각 벽의 길이만큼 떨어진 곳 바닥에 마킹을 해서 생긴 교차점을 가벽의 모서리 기준으로 삼았어요. 여기에 레이저 수평계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렇게 하고 한쪽 수직선을 벽 쪽 마킹한 자리에 맞추면 직각인 다른 수직선은 자동으로 자리에 맞겠죠? 그 다음 천정을 보면 벽을 따라 올라간 두 수직선이 바닥 꼭지점 바로 위 자리에 교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와 여기, 여기 이렇게 세 부분에 마킹했어요. 벽 뼈대로 쓸 재료는 2바이라고 부르는 목재예요. 6개를 한 단으로 묶어서 파네요. 그리고 이건 콘크리트용 타카못이에요. 바닥에 쓸 거고 45mm 짜리를 준비했어요. 이게 에어 타카인데요. 64mm 못까지 들어가는 큰 타카예요. 나무를 자르는 데는 각도톱을 이용했어요. 자른 나무를 바닥 마킹한 자리에 맞춰서 박아줍니다. 이건 목재용 못이에요. 50mm 짜리를 사용할 거예요. 길이에 맞게 잘 나온 나무를 천장 마킹한 자리에 맞춰서 박아줍니다. 떨어지지 않게 여러 각도로 틀어서 박았어요. 이제 벽 높이에 맞도록 나무를 잘라와서 벽에 붙여 박아줍니다. 작은 부목을 잘라와서 고정하고 거기에 세로대를 박는 방식으로 고정했어요. 기둥 간격은 450mm로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간격은 벽에서 5mm 더 여유로 떼서 455mm로 했어요. 마킹한 자리에 레이저를 쏴서 그 자리에 세로 기둥을 세워서 고정해줬어요. 905mm 되는 자리에 기둥을 하나 더 세워줍니다. 이렇게 벽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석고보드를 붙일 차례인데요. 레이저 수평기를 벽 쪽 기둥에 쏴서 천장과 바닥까지 수직선을 벽에 최대한 가깝게 맞춰봅니다. 벽이 완벽하게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떴네요. 석고보드를 고정하는 데는 422J 타카심과 전용 타카를 사용했어요. 석고보드는 물이 닿으면 불기 때문에 바닥에서 약간 떼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 두께 8mm짜리 몰딩을 하나 받쳐놨어요. 수직선에 석고보드 수직을 맞추고 타카를 박아서 완전히 고정해줍니다. 레이저 레벨기, 각도톱, 에어타카 2개, 영상엔 없지만 에어 컴프레서까지. 작은 벽 하나인데 셀프 인테리어는 좀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가지 공구가 필요해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작은 가벽 만들 공구면 집도 짓겠죠. 저는 인테리어나 DIY에 관심이 많고 하나하나 직접 부딪혀가면서 노하우를 발견해 나가는 게 재미있어서 일종의 취미생활로 이러고 있지만 굳이 모든 분들이 저처럼 하시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제 영상은 보통 5분 내외로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어떤 분에겐 시간 낭비면서 또 개고생일 수도 있고 물론 전 언젠간 셀프로 집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가벽이 완성되었네요. 뒷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석고보드를 붙이면 되는데 저는 남은 벽도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붙일 거예요. 천정과 벽 그리고 바닥이 완전히 직각이거나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 부분은 코너 테이프라는 걸 붙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해요. 붙이는 건 따로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남은 벽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도 그냥 빨리 감기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제가 만든 내용만 보여드렸고 나중에 좀 큰 벽을 하나 더 만들 건데 그거 만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땐 타카나 각도톱 같은 공구 없이 전동 드릴하고 직소만 가지고 가벽을 세워볼 거예요. 아마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다 했어요. 예.
우거진 숲속에 자리 잡은 다소 이름이 생소한 종자와 시인 박물관은 새 울음소리가 방문객을 먼저 반긴다. 이 박물관은 특이하게 우리나라 채소류와 야생초들의 시방을 원형 그대로 채집해서 자연 그대로 건조한 상태로 보존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의 위대한 생명력에 대한 감탄, 나아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전시관 중간중간에는 말도 시가 된다며 옛 어른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듯 좋은 말 씨앗, 나쁜 말 씨앗을 가리어 전시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삼가라는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 박물관 외곽 드넓은 임야에는 꼬불꼬불 숲속의 길을 따라 양미어 칡꽃과 메리골드 꽃 등을 심어 산책로를 만들었고 그 산책로 중간중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50명의 시인들의 대표적인 시 한 편씩을 돌판에 새겨 아름다운 시심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비가 놓여진 꽃길에는 눈물, 증오, 비방, 좌절, 금지구역 등의 표지가 언어를 통해 자칫 남에게 증오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보여주고 있으며 없을 무자 포토전에 이르면 오늘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철학적 메시지가 방문객들을 사색의 길로 이끈다. 지난 가을에 열렸던 글벗 문학회의 시화전에 출품된 출품작들이 아직 전시되고 있어서 또 다른 시심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적시어주고 있는 이곳을 방문하다 보면 자연스레 작은 씨앗의 잉태로 숲을 이루는 자연의 위대한 만큼 우리 인간의 좋은 선한 말씨가 이 세상을 포근히 감싸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하게 되는 것 같다.